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AI 시대. 진보는 계속될 것인가? 라이프니치에서 특이점까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무의식적으로 이 명제를 믿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빨라질 것이고 의학은 암을 정복할 것이며 경제는 굴곡은 있겠지만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진보라는 개념은 현대인에게 있어 마치 공기나 중력처럼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믿음은 지극히 최근에 발명된 아주 낯설고 독특한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순환하거나 쇠퇴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황금시대는 항상 까마득한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신들이 떠나버린 타락한 시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려 하는 지금 그 오래된 진보의 신화는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물음에 천지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세상엔 전쟁과 질병, 죽음이 있는가? 그 물음에 1710년 한 철학자가 답한다. 자유의지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 때문에 선할 수 있고 이타심은 이기심이라는 그림자가 있어. 이야기는 17세기 신학적 딜레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의 지성계를 괴롭힌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이 전지전능하고 선하다면 도대체 왜 세상에는 전쟁, 질병, 죽음 같은 악이 존재하는가? 무신론자들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방패를 든 것은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였습니다. 1710년 그는 논리의 힘을 빌려 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선과 악이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며 이타주의가 고귀한 이유는 이기심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결론 내립니다. 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들 중에서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선이 더 많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여 창조했다. 그에게 이 세상은 정적인 균형 상태였습니다. 악은 필요하기였고 세상은 이미 최적화된 상태였기에 더 이상의 급격한 개선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볼테르가 소설 캉디드에서 낙천주의자 판클로스 박사를 통해 조롱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것이 최선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진찰 라이프니츠가 낙관주의의 토대를 놓자 계몽주의는 그 위에 인간 이성이라는 엔진을 얹었다. 세상은 더 이상 신이 정한 무대가 아니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혁명의 도피자였던 콩도르세는 절망 속에서도 썼다. 인류는 진실과 행복을 향해 확실히.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깔아놓은 낙관주의 윗토대 위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신이 정해둔 고정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개조 가능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마르키드 콩도르세는 인류는 진실과 행복의 길을 따라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 희망찬 글을 쓴 것은 혁명의 광기 속에서 수배자가 되어 언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도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진보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믿음에 강력한 실체적 증거를 제공한 것은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생명의 탄생과 질병의 원인을 신비의 영역에 두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진흙에서 생명이 솟아난다고 믿었고 중세 사람들은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저절로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질병 또한 나쁜 공기나 신이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 같은 과학자들이 등장하며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스팔란차니가 끓인 고기 국물을 밀봉하여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에서 시작해 파스테르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으로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온다는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이 이성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생물을 발견하고 백신을 만들고 식품을 보존하게 되면서 인류의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 이 증명되자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철학을 넘어 명백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19세기 인류는 진보의 행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행복을 약속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20세기 그 행진은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참호의 진창,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술은 삶을 개선하기보다 사륙의 기계를 완성했습니다. 19세기에 정점을 찍은 진보의 행진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효율적인 살인기계가 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앞에서 콩도르세의 낙관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인간의 도덕성은 원시시대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구의 강력함 때문에 그 야만성은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진보는 언제든 멈출 수 있고 심지어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Once
progress meant moral utopia. 그렇다면 21세기인 지금 진보의 신화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부활했습니다. 과거의 진보가 도덕적, 정치적 이상향을 꿈꿨다면 오늘의 진보는 기술적 초월을 꿈꿉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은 21세기의 새로운 계몽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은 라이프니츠가 신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인공지능에게 기대합니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후위기, 질병, 빈곤, 에너지 문제를 초지능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은 현대판 기계장치의 신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주창한 특이점은 기술 진보의 속도가 무한대에 이르러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용어로 말하면 휴거나 천국 도래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꿈꾸는 대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영생을 얻기를 꿈꿉니다. 과거 스팔란차니와 파스테르가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정복하여 생명의 신비를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면 현대의 과학자들은 뇌의 뉴런을 모방한 신경망으로 지능과 의식의 신비를 풀어내려 합니다. 만약 AI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고 노화를 정복한다면 그것은 진보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늘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세계에서 악의 근원은 인간의 유한성이었지만 AI 시대의 위험은 인간의 무용성입니다. AI가 모든 생산과 지적 활동을 대체한 세상에서 노동과 성취를 통해 존재 위위를 찾던 인간은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도구의 애완동물이나 잉여 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20세기의 전쟁 공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전율을 줍니다. 천사는 과거를 바라본다. 잔해 위에 또 잔해가 쌓여 거대한 하나의 파국이 된다. 그는 멈춰 죽은 자를 깨우고 부서진 것을 다시 잊고 싶어한다. 그러나 낙원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그를 등 돌린 미래로 몰아붙인다. 우리가 진보라 부르는 것은 그 폭풍이다. 지금 우리는 AI라는 발터 베냐민은 파울 클레의 그림 새로운 천사를 보고 역사의 천사를 묘사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과거를 향해 있다.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쌓아 자신의 발 앞에 던지는 단 하나의 대파국을 보고 있다. 그는 머물러서 죽은 자들을 깨우고 파괴된 것을 다시 결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낙원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 폭풍은 그를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으로 억지로 떠밀고 있다. 그동안 그의 앞에서는 잔해의 더미가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폭풍이다. 우리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폭풍에 떠밀려 미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스팔란차니의 플라스크, 콩도르세의 단두대, 세계대전의 참호들이 잔해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라는 명제는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며 역사는 방향이 없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내버려둔 세상은 질서가 아닌 무질서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진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파스테르가 부패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소독하고 연구했듯이 우리 사회의 부패와 퇴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가 라이프니츠가 말한 최선의 세계일지 아니면 통제불능의 악몽일지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진보는 더 빠른 속도나 더 많은 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인간다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강력한 기술 앞에서도 우리가 주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거대한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결과는 현미경 속의 미생물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